어둠 속에서 피어난 낯선 불빛해가 지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유럽의 작은 도시 벨라. 에메랄드빛 강물이 도시를 휘감고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들이 촘촘하게 들어선 곳. 이곳은 수아에게 두 번째 고향이었다. 대학 졸업 후 무작정 떠나왔던 낯선 땅. 그곳에서 수아는 현재의 남자친구인 이안을 만났다. 수아의 아파트 창문으로 따스한 노을빛이 스며들었다. 맞은편 건물 지붕 위로 비둘기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니는 풍경은 수아의 일상처럼 평온했다. 수아는 1년 넘게 교제 중인 이안과의 관계를 가만히 돌아보았다. 이안, 정말 좋은 남자였다. 수아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 수아의 모든 고민과 결정에 대해 그는 단 한 번도 반대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었다. 수아가 뭘 하든 수아, 내가 옳다면 난 내 결정을 지지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는 남자. 수아는 해외 생활의 고독함 속에서 이안 덕분에 마치 가족이 생긴 것 같은 안정감을 느꼈다. 그의 가족들도 수아를 진심으로 아껴주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이안의 본가에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어머니는 수아가 좋아하는 레시피를 항상 준비해 주셨고 아버지는 수아의 커리어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다. 이안의 친구들도 수아를 스스럼 없이 대하며 그들의 모임에 자연스럽게 끼워주었다. 이안은 그야말로 수아 바보였다. 수아는 이안과 함께라면 정말 평안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리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수아는 이 모든 것에 만족하고 행복했다. 오늘은 내가 직접 만든 파스타 해줄게. 퇴근하고 바로 와. 수아는 이안의 다정한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일상은 사소한 대화와 소박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수아가 며칠 전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이후부터였다. 수아는 현지 지사와의 신규 프로젝트 미팅을 위해 4박 5일간 뉴욕에 머물렀다. 뉴욕. 수아가 오래전부터 동경해왔던 도시. 그곳은 수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에너지와 매력을 품고 있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맨해튼에. 고층 빌딩 숲을 올려다보며 수아는 저절로 탄성을 내뱉었다. 그녀는 그 도시의 거대한 스케일, 끊임없이 움직이는 활력,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라는 언어가 온 천지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압도당했다. 수아는 유학 시절부터 영어를 좋아했고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런데 이곳은 그 영어가 마치 공기처럼, 리듬처럼 흐르는 곳이었다. 출장 셋째 날 저녁. 수아는 미팅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첼시 마켓 근처의 바에 들렀다. 업무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가벼운 잡담으로 이어졌다. 동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아는 바 카운터에 홀로 앉아 뉴욕의 밤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옆자리에 키가 크고 눈에 띄게 잘생긴 남자가 앉았다. 그는 완벽하게 세련된 캐주얼 복장으로 마치 화보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모를 하고 있었다. 강렬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수아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혼자 온 건가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깊고 허스키한 목소리였다. 수아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출장으로 왔어요. 아름다운 분이 뉴욕에 혼자라니. 뉴욕이 너무 외로워하잖아요. 그 클리셰적인 멘트였지만 그 남자가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의 이름은 라이언. 자신을 투자 컨설턴트라고 소개했다. 라이언은 수아에게 노골적인 관심을 표현했지만 그 방식은 매우 자신감이 넘치고 거만했다. 그는 수아를 마치 트로피처럼 대하는 듯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즐기는 듯한 태도. 수아는 평소라면 이런 오만한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을 테지만 라이언의 압도적인 외모와 카리스마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그 거만함조차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당신. 같은 동양 여자가 뉴욕의 밤에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있는 건 흔치 않은 그림이죠. 마치 잘 만들어진 예술 작품 같아요. 그의 말이 칭찬인지 평가인지 모를 경계에 있었지만 수아는 그의 강렬한 눈빛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라이언은 수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취향, 그리고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묘한 흥분과 낯선 끌림을 느꼈다. 그날 밤 수아는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다. 라이언과 나눈 대화의 내용은 어쩌면 껍데기만 가득했을지 모른다. 성격적으로 그와 수아가 잘 맞을 거라고 확신할 만한 접점은 찾지 못했다. 수아의 다정하고 섬세한 이안과는 너무나 다른 거칠고 강렬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 강렬함이 수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수아는 벨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뉴욕의 밤, 라이언의 옆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디거. 진짜 나쁜 짓 아닌가? 수아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곁에는 결혼을 생각하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남자친구가 있다. 이안은 자신의 영혼의 동반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안과 함께 있을 때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며 깊은 안정을 느꼈다. 지루함, 전혀. 이안은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수아를 웃게 해주고 수아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며 대화가 끊이지 않게 했다. 이안과의 관계는 완벽한 조화였다. 그런데 라이언은 하루 만난 남자, 외모가 너무나도 수아의 이상형에 가까웠고 그가 풍기는 위험하고 섹시한 분위기에 완전히 취했다는 사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고작 그 외모 때문에, 그 하룻밤의 강렬한 끌림 때문에 수아는 1년 넘게 쌓아온 이안과의 관계를 흔들고 있었다. 수아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다. 혹시 라이언에게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을까? 그가 돌아가기 전 벨라에 도착하면 연락할게 라고 했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수아는 벨라에 도착하자마자 짧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틀째 답장이 없었다. 그 무심함조차 수아에게는 라이언의 쿨함처럼 느껴졌고 더욱 그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라이언과의 연락을 기다리는 수아는 이안과의 대화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수아의 아파트. 오늘 미팅 어땠어? 내가 준비했던 그 자료들, 반응이 좋았어야 할 텐데. 이안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하게 파스타 소스를 휘젓고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와 든든한 뒷모습은 수아에게 늘 안정을 주었다. 수아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여전히 라이언에게서의 답장은 없었다. 응, 괜찮았어. 그냥 늘 하던 대로. 수아의 대답은 건성건성이었다. 이안은 수아의 톤이 평소와 다름을 바로 알아차렸다. 그는 소스를 젓던 손을 멈추고 수아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 있어? 피곤해 보여. 출장 후유증인가? 미국이랑 여기 시차 때문에 힘들지. 기아는 소파에 앉아 수아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수아는 그 따뜻함에 오히려 죄책감을 느꼈다. 가냐? 괜찮아. 그냥 좀 프로젝트 구상하느라 머리가 복잡해서. 수아는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소파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안은 수아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한 듯 미소를 지으며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무리하지 막. 저녁 먹고 일찍 자자. 내가 오늘 내 마음에 쏙 들 파스타를 준비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제일 잘하는 해산물 토마토 파스타. 기아는 정말 완벽한 남자였다. 수아를 위해 기꺼이 요리를 해주고 수아의 작은 변화에도 신경을 써주었다. 수아는 이안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자신이 지금 이안의 곁에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열하게 느껴졌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이안은 수아를 위해 와인까지 준비해두었다. 은은한 촛불 아래 파스타를 나누는 시간은 평소라면 로맨틱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아는 자꾸만 라이언의 강렬한 눈빛과 거친 웃음소리가 이안의 목소리 위로 겹쳐 들리는 것을 느꼈다. 수아, 우리 어머니가 지난번에 내가 이 브루스케타 좋아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 이번에 레시피를 물어보셨어. 다음 주 일요일에는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대. 기안의 눈빛에는 수아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과 배려가 가득했다. 수아는 그 눈빛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다. 정말 어머님 너무 감사하시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 모두 너 정말 좋아해. 특히 아버지가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셔. 다음 주에는 내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달라고 하시더라. 가족, 평안, 사랑. 이 모든 단어들은 이안과 함께 있을 때 수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다. 이 축복을 고작 하룻밤의 강렬한 끌림 때문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 기안, 나 할 말이 있어. 수아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금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안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까 고민했다. 아니, 그건 너무 이기적이고 잔인한 일이다. 뭔데? 말해봐. 기안은 포크를 내려놓고 수아에게 집중했다. 그게 이번 출장 때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너무 큰 매력을 느꼈어. 정말 내가 오랫동안 동경해왔던 나라였잖아. 근데 직접 가보니까 이곳 벨라에서의 삶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수아는 라이언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자신이 느꼈던 도시와 환경에 대한 끌림만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것이라도 이안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했다.
이안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수아의 손을 잡았다. 나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았어. 뉴욕은 정말 대단한 도시니까. 하지만 수아, 내가 이 도시를 떠나온 이유가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이곳 벨라에서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 나도 잘 알아. 그렇지만 영어라는 언어가 온통 가득한 환경, 그 활력, 정말 너무 좋았어. 내가 여기서 얻고 있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어쩌면 도전과 활력을 잃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 수아는 자신이 라이언에게 느꼈던 감정을 활력이라는 단어로 포장했다. 라이언 자체가 뉴욕의 활력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이안은 수아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수아, 나는 내 꿈이 무엇이든 내 옆에 있을 거야. 내가 만약 미국에서 살고 싶다면 우리는 함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 당장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건 이거야. 정말 그 도시 자체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거기서 본 새로운 가능성 때문이야? 기안해. 질문은 수아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새로운 가능성. 라이언은 수아에게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안과의 상관은 전혀 다른 위험하지만 흥분되는 삶의 가능성. 수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 수아. 이안은 조용히 수아의 이름을 불렀다. 난 내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어떤 혼란을 겪고 있든 내게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내 옆에 있는 건 내가 힘들어할 때 내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야. 어떤 말이라도 괜찮아. 기안해. 깊은 이해심과 배려심은 수아의 죄책감을 더욱 키웠다. 수아는 자신이 이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괴로웠다. 미안해, 이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혼란스러워. 며칠만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을까? 수아는 결국 가장 쉽고도 비겁한 대답을 택했다. 시간을 달라는 말. 이안은 잠시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실망이나 분노의 기색은 없었다. 다만 깊은 슬픔만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알았어, 수아.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기억해. 내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이안은 수아의 이마에 키스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남은 파스타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마쳤다. 모든 행동이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배려심이 넘쳤다. 그 완벽한 배려심이 수아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했다. 업무 메일 틈 사이로 익숙하지 않은 발신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라이언. 수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었다. 서브젝트, 개수 후 미스트 요츠 빈투롱. 해전 트위트. 뉴욕에 돌아오니 내가 옆에 없다는 게 아쉽군. 그 짧은 시간이 나에게는 꽤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어. 넌 정말 독특한 매력이 있어. 수아, 혹시 벨라가 아닌 다른 곳에 와볼 계획은 없어? 내가 내게 보여주고 싶은 뉴욕의 모습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니면 내가 갈까? PS 내가 나에게 보낸 메시지. 조금 늦게 봤어. 하지만 늦게 온 답장이 더 흥분될 때도 있지. 메일의 내용은 라이언답게 자신감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수아에게 마치 게임을 하자는 듯한 가볍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제안이었다. 수아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심장은 이미 그의 말에 반응하고 있었다. 내가 갈까? 라는 마지막 문장은 수아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드는 폭탄 같았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 메일을 작성했다. 이안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수아는 자신이 지금 금지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지만 그 금지된 행동이 주는 스릴과 흥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서브젝트, Not sure if I missed you. 뉴욕은 멋진 도시였지만 현실은 다시 벨라로 돌아왔네요. 보여주고 싶은 뉴욕의 모습이 있다면 언제든 보여주세요. 하지만 제가 그곳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PS. 네. 늦은 답장이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수아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라이언의 도발에 응수하는 톤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녀는 라이언에게 자신이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싶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야 수아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이안에게 주기로 했던 시간을 라이언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수아는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이안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안, 점심은 먹었어? 오늘 내가 너네 회사 근처에 갈 일이 있었어. 내가 괜찮다면 샌드위치 사서 잠깐 만나고 싶은데. 부담되면 말해. 수아는 이안의 메시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안은 수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었다. 시간을 달라는 수아의 말에 최대한의 존중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수아는 미안. 오늘은 좀 바빠 라고 답장하려 했지만 이안의 진심 어린 배려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아는 이안을 만나서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라이언의 강렬함과 이안의 안정감. 수아는 이 두 감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었다. 수아 괜찮아. 회사 앞 카페 데이지로 와 1시에 보자. 수아는 이안을 만났다. 이안은 수아가 좋아하는 치킨 샐러드 샌드위치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웃어 보였다. 바쁘다고 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얼굴 봐서 좋다. 고마워. 점심 걸을 뻔했는데 수아는 애써 밝게 미소 지었다. 이안은 수아의 맞은편에 앉아 샌드위치를 내밀었다. 거제는 내가 많이 혼란스러워 보여서 내가 더는 캐묻지 못했어. 오늘 아침에 생각했는데 내가 만약 새로운 도전이나 환경 변화를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 내 옆에서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을 거야. 내가 미국을 동경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 이안의 따뜻한 말은 수아의 마음을 후벼 팠다. 라이언에게서 느꼈던 뜨거움과는 전혀 다른 이안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함이었다. 수아는 샌드위치를 깨물며 라이언에게 느꼈던 감정이 정말 외모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해외 생활에서 겪고 있던 근본적인 결핍을 라이언이라는 강렬한 외부인을 통해 채우려 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았다. 기안,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수아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이안은 수아의 손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럼 됐어.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하지만 나는 좋은 사람 이전에 내 남자친구야. 그러니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나에게 기대도 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이라고 해도 나는 내 편이야. 그때 수아의 휴대폰이 띵하고 울렸다. 라이언에게서의 답장이었다. 수아는 이안의 시선이 닿지 않게 황급히 화면을 확인했다. 라이언, 엘라. 낭만적인 도시군. 내가 거기서 당신을 만나러 간다면 낭만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지. 내가 가는 건 너무 쉬운 선택인 것 같고 내가 나를 만나러 뉴욕으로 오는 게 더 수아답지 않아. 넌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야 더 빛나는 여자야. 라이언은 수아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의 말은 수아에게 벨라에서의 삶은 지루하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수아는 이안의 따뜻한 손길과 라이언의 도발적인 메시지 사이에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누구한테 온 메시지야? 업무 때문에 급한 일인가? 이안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니, 그냥 스팸성 메일이야. 업무 관련해서. 수아는 재빨리 휴대폰을 덮었다. 또다시 거짓말이었다. 수아는 그날 오후 내내 라이언의 메일을 곱씹었다. 넌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야 더 빛나는 여자야. 그 문장이 수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안과의 안정적인 관계는 수아에게 단전지대였고 라이언은 그 안전지대 밖의 위험한 모험을 상징했다. 그날 밤 수아는 이안에게 오늘은 혼자 생각하고 싶다고 말하고는 아파트에 혼자 남아 있었다. 수아는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 비치는 가로등 불빛은 라이언이 그녀에게 불어넣은 혼란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수아는 이안과 라이언 두 남자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특징 이안 현재 남자친구, 라이언 뉴욕에서 만난 남자, 외모 수수하고 단정한 편, 매력적이지만 강렬함은 없음, 압도적인 잘생김, 화려함, 수아의 이상형 성격 다정함, 배려심, 안정적, 수아 지지, 성실함, 자신감, 오만함, 도발적, 강렬함, 위험한 분위기, 관계 깊은 신뢰, 가족과 같은 편안함, 결혼을 약속한 사이, 하룻밤의 강렬한 끌림, 미지의 세계, 위험한 스릴, 미래 예측 가능하고 평안한 가정, 불확실하지만 흥미진진한 도전과 모험. 수아는 이 표를 만들면서도 스스로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지 깨달았다. 이안은 수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수아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반정보다 흥분을 갈망하고 있었다. 고작 외모 때문이라니. 내가 정말 이 정도로 얄팍한 사람이었나? 수아는 자괴감에 빠졌다. 이안을 배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라이언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였다. 수아는 메일로 연락처를 교환했다. 라이언, 앞장이 없군. 벨라의 낭만에 갇혀버린 건가? 내가 힌트를 줄게. 난 곧 파리로 갈 예정이야. 일이 있어서 벨라에서 파리는 기차로 몇 시간 걸리지 않지 않나? 수아의 눈이 커졌다. 파리.
벨라에서 파리까지는 기차로 불과 서너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라이언은 수아에게 도망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다. 안전지대인 벨라에서 잠깐의 일탈을 즐길 수 있는 파리라는 중립지대. 수아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안에게 알리지 않고 파리에 다녀오는 것은 수아의 모든 양심과 도덕을 버리는 행위였다. 하지만 라이언의 다음 메시지는 수아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라이언, 3일 후 몽마르트 언덕의 느꺄바레 바에서 만약 내가 오지 않는다면 넌 영원히 그 평안한 감옥에 갇힐 거야. 그리고 난 널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을게. 선택은 내 몫이야. 그 평안한 감옥. 라이언은 수아가 이안과의 관계에서 느끼던 모호한 답답함을 정확히 짚어냈다. 안정적이지만 예측 가능해서 때로는 숨막히는 듯한 삶. 수아는 그 메시지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수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흥분과 죄책감 속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 3일 후 파리. 수아는 자신이 이안에게 생각할 시간을 요청한 이유가 어쩌면 이 탈출구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수아는 충동적으로 파리행 기차표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순간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배신감이 주는 강렬한 일탈의 스릴이 수아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했다. 수아는 기차표를 예매했다. 그것은 그녀의 평안했던 일상에 대한 가장 큰 단역이었다. 파리의 그림자, 흔들리는 경계. 파리행 기차표를 예매한 수아는 그 다음 3일 동안 이안에게 최대한 평온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그녀는 이안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 죄책감을 상쇄하기 위해 더욱 헌신적인 여자친구인 척했다. 이안은 수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안도하는 듯 보였다. 요즘 다시 밝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 이안이 수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수아는 그의 눈을 피했다.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할 때마다 수아는 자신이 이안에게 저지르고 있는 배신 행위가 더욱 끔찍하게 느껴졌다. 미안해, 이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일시적인 혼란이었나 봐. 너와 우리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어. 수아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손가락은 라이언에게서 온 파리의 약속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다. 괜찮아. 나도 내가 잠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해외 생활은 고독하니까. 하지만 수아, 내가 어떤 불안함이나 새로운 욕구를 느낀다면 나에게 말만 해줘. 우리가 함께 채워나갈 수 있어? 이안은 여전히 수아에게 완벽한 이해심을 보여주었다. 그가 수아를 향해 얼마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내고 있는지 알기에 수아는 더욱 이안을 속이는 것이 힘들었다. 수아는 파리로 떠나기 전날 밤 이안에게 회사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급하게 내일 모레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 지사 자료가 꼬여서 주말 동안 회사에서 집중해야 할 것 같아. 주말 내내 괜찮겠어? 내가 뭐 도와줄 일은 없고? 아니야. 이건 나 혼자 해야 하는 일이야. 걱정하지 마. 잠깐 혼자 시간을 보내고 와야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서. 이안은 조금 아쉬워했지만 수아의 커리어를 존중했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았어. 무리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해주는 요리 재료 사놨는데 주말에 내가 보고 싶을 거야. 힘내. 내 사랑. 이안은 수아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넓고 든든했다. 수아는 그 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라이언과의 약속은 그녀의 마음속에 강하게 박혀 있었다. 응, 고마워 이안. 나도 내가 보고 싶을 거야. 미안해. 수아는 그날 밤 짐을 꾸렸다. 회사 자료라고는 단 한 장도 챙기지 않았다. 작고 심플한 여행 가방에는 낯선 도시에서의 길탈을 위한 옷가지들과 약간의 화장품만이 들어 있었다. 짐을 꾸리는 동안 수아는 자신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나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라이언을 만나게 될 파리에서의 48시간에 대한 기대감과 스릴은 수아의 모든 양심을 덮어버렸다. 기차는 벨라의 새벽 안개를 뚫고 파리를 향해 달렸다. 기차 창밖으로 낯선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수아는 기차의 흔들림 속에서 이안에게서 온 메시지를 읽었다. 이안, 다침은 챙겨 먹었어? 오늘 날씨가 춥다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일해. 점심시간에 잠깐 전화할게. 사랑해. 사랑해라는 단어는 수아의 가슴을 짓눌렀다. 수아는 자신이 지금 사랑해라고 말하는 이 남자에게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안에게 걱정 마. 이따 전화할게 그하고
짧게 답장하고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설정했다. 이제 그녀는 이안에게서 완전히 단절된 오직 라이언과의 들탈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선 것이다. 파리 북역 게어 두 노워드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파리 특유의 활력과 낭만에 압도되었다. 수아는 몽마르트 언덕 근처의 작은 부티크 호텔에 체크인했다. 창밖으로 에펠탑의 끝자락이 보였다. 이곳은 벨라와는 완전히 다른 자유롭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었다. 수아는 저녁 8시 라이언이 말한 몽마르트 언덕의 르꺄바레 바로 향했다. 르꺄바레는 작고 어두운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고풍스러운 바였다. 수아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미 바 끝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라이언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라이언은 여전히 압도적인 외모와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수아가 들어서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들어 수아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수아에게 내가 올 줄 알았다고 말하는 듯 했다. 수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라이언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내가 올 줄 알았어, 수아. 라이언은 수아가 자리에 앉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수아의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대신 그녀의 눈을 강렬하게 응시했다. 왜 이렇게 확신했죠?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넌 안전지대를 떠나고 싶어 했잖아. 내 눈빛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 내가 지금의 삶에 완전히 만족했다면 넌 내 메일에 답장조차 하지 않았을 거야. 라이언은 수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던 갈망을 마치 독심술사처럼 읽어냈다. 수아는 그에게서 읽히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했지만 동시에 라이언의 통찰력에 흥분했다. 나 회사 일 때문에 온 거예요. 마침 파리에 일이 있어서. 수아는 마지막 남은 양심을 이용해 변명하려 했다. 라이언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수아의 변명을 비웃는 듯 했다. 수아, 우리는 지금 벨라에 있는 내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내가 지금 나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지? 이 상황에서 굳이 진실을 숨기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도 괜찮아. 라이언의 말은 수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았다. 수아는 라이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오늘 이 시간, 그녀는 이안의 여자친구 수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라이언의 도발에 응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좋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 파리에 당신 때문에 왔어요. 됐죠? 수아는 약간의 짜증과 해방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드디어 솔직해졌군. 라이언은 바텐더에게 샴페인을 한 잔 더 주문했다. 자, 이걸로 우리의 솔직함에 건배하자고. 그들은 잔을 부딪혔다. 샴페인의 기포처럼 수아의 머릿속에는 낯선 흥분이 떠올랐다. 대화는 뉴욕에서처럼 다시 라이언 위주로 흘러갔다. 그는 자신의 일, 유럽에서의 사업 확장 계획,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이언은 자신을 마치 정복자처럼 묘사했다. 당신은 왜 나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당신에게는 세상의 모든 여자가 따라붙을 것 같은데. 수아가 물었다. 라이언은 잠시 샴페인 잔을 내려다보더니 수아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수아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트로피 수집가처럼 보였나요? 뉴욕에서? 솔직히, 네. 맞아. 난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얻어야 하는 성격이야. 그리고 넌 내가 벨라에서 온 여자들 중 본 적 없는 복잡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 넌 착하고 순수한 척하지만 내 안에는 엄청난 욕망과 일탈을 꿈꾸는 불꽃이 숨겨져 있어. 난 그 불꽃을 보고 싶었지. 그게 내가 널 파리로 부른 이유야. 라이언의 대답은 수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건드렸다. 수아는 이안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착한 여자친구 역할을 해야 했지만 라이언은 수아의 위험하고 복잡한 면까지 인정해주고 있었다. 내가 복잡한 매력을 가졌다고요? 물론이지. 내가 이안이라는 그 안정적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내 안에 그 복잡한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수아, 그 복잡함이 바로 널 특별하게 만들어. 수아는 라이언의 말에 완전히 설득당하는 듯 했다. 이안은 수아의 좋은 부분을 사랑했지만 라이언은 수아의 더두운 부분까지 끌어안으려는 듯 했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뭘 원해요? 수아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라이언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승자의 여유 같았다. 난 내가 원하는 걸 원해. 난 내가 이 벨라에서의 지루하고 평화로운 삶을 잠시 잊고 진짜 너 자신이 되는 것을 보고 싶어. 어쩌면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야망이 있고
훨씬 더 자유로운 여자일 수도 있잖아. 난 그걸 탐험하고 싶어. 탐험. 라이언은 수아의 삶을 탐험의 대상으로 보았다. 수아는 이안에게는 보호해야 할 존재였지만 라이언에게는 정복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었다. 대화는 깊어졌다. 라이언은 수아에게 이안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그 남자가 그렇게 완벽한데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지? 완벽한 남자는 내게 무엇을 주지 못했길래?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안정감, 신뢰, 사랑. 하지만 스릴은 주지 못했어요. 우리의 미래는 너무 예측 가능해서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예측 가능성. 그건 편안함이지 성장이 아니야. 수아, 너는 성장하고 싶잖아.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싶잖아. 벨라가 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 라이언의 말은 수아가 미국 출장에서 느꼈던 감정을 증폭시켰다. 수아는 라이언이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다. 자정 무렵, 바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라이언은 수아에게 호텔로 가자고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수아를 몽마르트 언덕 위로 데려갔다. 파리의 밤을 제대로 보여줄게.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파리의 야경은 숨막힐 듯 아름다웠다. 라이언은 수아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팔을 둘렀다. 그의 손길은 뉴욕에서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수아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이런 아름다운 밤에 넌 내 남자친구를 생각하고 있을까? 라이언이 수아의 귓가에 속삭였다. 수아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솔직히, 지금은 당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라이언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좋아. 그게 내가 이 파리에 온 이유잖아. 라이언은 수아의 얼굴을 감싸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 키스는 뉴욕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강렬하고 깊었다. 수아는 이 키스가 이안에게 하는 가장 큰 배신 행위임을 알았지만 이 거부할 수 없는 짜릿한 감각에 온몸의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라이언의 키스에 응답했다. 이 순간 벨라의 이안, 그녀의 일상, 결혼의 약속은 모두 잊혀졌다. 그날 밤 수아는 라이언과 함께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몽마르트의 작은 호텔에 라이언이 잡아둔 스위트룸에서 밤을 보냈다. 수아는 라이언과의 밤이 마치 꿈결 같았다고 생각했다. 라이언은 침대에서도 자신감 넘치고 강렬했다. 그는 수아를 완벽하게 리드했고 수아는 그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눈을 떴을 때 라이언은 이미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다 있었다. 그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완벽한 근육질의 몸매를 드러내고 있었다. 수아는 그를 바라보며 자신이 왜 이안에게서 마음이 떠났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라이언의 외모는 수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했다. 일어났어. 라이언이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밤새 수아를 완전히 소유한 승자의 미소 같았다. 응. 수아는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오늘 파리에서 뭘 하고 싶어? 넌 이안에게서 48시간을 얻어냈잖아. 그걸 최대한 이용해야지. 라이언은 수아의 일탈에 대한 시간 제한을 상기시켰다. 이 48시간이 지나면 수아는 다시 착한 여자친구의 가면을 쓰고 벨라로 돌아가야 했다. 난 파리에 있는 동안 이안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수아는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 그럼 완벽하게 있게 해줄게.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파리 시내를 돌아다녔다. 라이언은 수아를 마치 자신의 연인처럼 대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고 수아가 그의 옆에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다. 수아는 라이언의 옆에 서 있을 때 자신이 평소보다 더 아름답고 특별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점심 식사 중 라이언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수아, 난 내가 벨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아쉽군. 난 내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어? 내 커리어도, 내 삶의 스케일도. 무슨 뜻이에요? 난 널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어. 내 안에 있는 그 불꽃을 끄지 마. 너도 나에게 끌리고 있잖아. 이안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뉴욕으로 올 생각은 없어? 내가 온다면 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어. 라이언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다. 수아는 그가 단순한 유희를 즐기는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수아에게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고작 이틀 만난 사이잖아요. 사랑에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야? 그리고 난 내가 내 옆에 있을 때 얼마나 더 빛나는지 알았어. 난 내가 이안과의 관계에서 얻는 반전감보다 나에게서 얻는 성장과 활력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수아는 혼란스러웠다. 라이언은 매력적이었지만 그의 제안은 너무나 급진적이었다. 이안과의 결혼을 약속한 삶을 단칼에 자르고 라이언이라는 불확실한 남자에게로 가는 것.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지. 하지만 기억해, 수아. 난 기다려주는 남자는 아니야. 넌 선택해야 해. 안정적인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 중에서 난 내가 용감한 선택을 하기를 바래. 그날 오후 내내 수아는 라이언의 제안을 곱씹었다. 라이언은 수아에게 이안과의 결혼이 가져다줄 평안이 아닌 자신이 제공할 성공과 야망을 제시했다. 수아는 저녁 식사 후 라이언과 함께 에펠탑 근처를 걸었다. 밤이 되자 에펠탑은 반짝이는 불빛으로 파리의 밤을 수놓았다. 아름답네요. 수아가 나직이 말했다. 그래, 아름답지. 내가 내 옆에 있어서 더 아름다운 거야. 라이언이 수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다. 수아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이 짜릿한 일탈, 이 강렬한 남자.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은 이안에게 저지른 배신 위에서 피어난 환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벨라로 돌아가야 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 라이언은 수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난 널 기다릴 거야, 수아. 하지만 올해는 못 기다려. 내가 벨라로 돌아가서 그 남자에게 솔직해질 때까지 내가 나를 선택하든 그를 선택하든 넌 이 진흙탕 싸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해. 나 돌아가서 이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수아를 압박했다. 그건 내 몫이야. 내가 내 삶을 통제해야지. 내가 그에게 느끼는 감정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과 단정감에 대한 의존이라면 그에게 솔직해져야 해. 그게 그 남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야. 라이언의 말은 냉정했지만 동시에 수아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라이언은 수아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연락할게요. 내가 정리가 되면. 그래,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래, 수아. 라이언은 수아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키스하고는 뒤돌아섰다. 그는 망설임이 없었다. 수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깊은 혼란 속에 빠졌는지 깨달았다. 라이언은 수아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수아는 파리 북역에서 벨라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수아는 다시 이안의 여자친구인 수아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라이언과 함께했던 파리의 48시간이 너무나 강렬해서 벨라에서의 평화로운 삶이 마치 지루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휴대폰의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자 이안에게서 온 수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이안, 전화 왜 안 받아? 일 때문에 바쁜 거 알아도 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이안,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지? 오늘 벨라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어. 이안, 수아, 괜찮아. 너무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 급한 일 아니면 잠깐이라도 괜찮으니 연락 줘. 이안의 메시지들은 걱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아는 이 메시지들을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배신자이며 거짓말쟁이인지 깨달았다. 이안은 수아의 모든 것을 믿고 걱정해주는데 수아는 라이언과 함께 파리의 밤을 보냈다. 수아는 이안에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짧은 문자를 보냈다. 수아긍, 괜찮아. 어제 밤새워서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지금 막 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야. 도착하면 전화할게. 미안해. 또 다시 거짓말. 하지만 이 거짓말을 계속해야만 이안과의 관계를 당장 끝내지 않을 수 있었다. 벨라에 도착한 수아는 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안을 발견했다. 이안은 수아의 가방을 들어주기 위해 그리고 그녀가 무사히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역까지 마중을 나온 것이다. 수아. 이안은 수아를 보자마자 달려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서는 수아에게 익숙한 편안한 향이 났다. 괜찮아. 얼굴이 좀 창백해. 밤새워서 일했어? 이안의 걱정 어린 눈빛은 수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응. 좀 힘들었어. 자료가 꼬여서. 정말 고생했어. 내가 너 좋아하는 브루스케타 잔뜩 만들었어. 가서 푹 쉬어. 이안은 수아의 짐을 들어주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벨라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수아는 라이언과의 강렬한 일탈 후 다시 이안의 단전지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이안의 따뜻함과 라이언의 강렬한 도발 사이에서 수아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동시에 라이언이 제공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수아는 이안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의 벨라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평온하고 아름다웠지만 이제 수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지루하고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라이언의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흔들리는 평온, 균열의 깊이. 벨라로 돌아온 수아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했다. 이안은 수아의 출장 후 피로를 염려하며 더욱 헌신적으로 수아를 돌보았다. 그는 수아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피곤할 때는 마사지를 해주었으며 회사 일이 많아 보이는 수아를 위해 집안일을 도맡았다. 이안의 이 모든 행동은 수아에게 죄책감의 무게를 더욱 가중시키는 족쇄와 같았다. 수아는 이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이안이 던지는 다정한 질문. 오늘 하루는 어땠어? 힘든 일은 없었고? 라는 물음에도 수아는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안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파리에서의 라이언과의 강렬했던 밤이 떠올랐고 자신이 이안에게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비밀 때문에 숨이 막혔다. 수아, 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힘든 거야? 잠은 충분히 자야지.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이안이 걱정스러운 듯 수아에게 말했다. 응,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복잡해. 그리고 시차 적응이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 수아는 애써 미소 지으며 둘러댔다. 미국 출장이 내게 큰 영향을 준 건 분명한 것 같아. 내가 뉴욕의 매력을 느낀 것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안은 여전히 수아가 도시와 환경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고 믿고 있었다. 수아는 이안의 순진한 믿음 앞에서 더욱 자신이 비열하게 느껴졌다. 아냐, 이안. 나도 노력하고 있어. 너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잊지 않으려고. 잠깐의 방황이었던 것 같아. 미안해. 수아는 방황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라이언과의 만남을 희석시키려 했다. 이안은 수아의 말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 수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인다. 나는 내가 혼란스러워할 때도 내 마음이 어디로 가든 널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난 내가 영원히 내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 이안의 진심 어린 고백은 수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라이언과의 일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 고백이 이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알기에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수아는 이안을 사랑했지만 라이언에게 느꼈던 통제 불가능한 끌림은 이안에 대한 사랑의 감정 위에서 자꾸만 피어났다. 수아는 파리에서 돌아온 후 라이언에게서 매일같이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라이언은 수아에겐 내가 정리되면 연락하라고 했지만 수아는 라이언의 강렬한 존재감을 잊을 수 없었다. 수아는 일상 속에서 라이언이 자신에게 주었던 자유와 빈정을 갈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라이언은 수아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수아에게 선택의 공을 넘기고 수아가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침묵은 수아를 더욱 괴롭게 했다. 수아는 결국 라이언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이안이 잠든 깊은 밤이었다. 수아, 파리에 잘 도착했어요. 뉴욕으로 돌아갔나요? 답장은 거의 즉시 도착했다. 마치 라이언이 수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라이언 역시 내가 먼저 연락할 줄 알았어. 난 지금 뉴욕이야. 그리고 벨라에서 온 내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지? 넌 내 안전지대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알겠군. 수아는 라이언의 거만함과 자신감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실망했다. 수아, 당신 말이 맞아요. 나 혼란스러워요. 이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이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사랑이 끝났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정리하는 게 맞아. 내가 그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건 이해하지만 그 죄책감이 너의 삶을 갉아먹게 두지 마.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라이언은 수아에게 죄책감을 버리라고 부추겼다. 이안은 수아에겐 책임감과 신뢰를 이야기했지만 라이언은 자유와 자기애를 이야기했다. 수아는 라이언의 말에 더 끌렸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수아는 이 문장에 강하게 동조했다. 라이언과의 대화는 수아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 수아는 이안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일을 말할 수는 없었다. 수아는 라이언과의 만남을 제외하고 자신이 더 이상 이안에게 예전과 같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 주 주말, 수아와 이안은 벨라 근교의 작은 호수로 산책을 나섰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호숫가는 평온했고
다른 연인들은 행복한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이하는 수아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다. 수아,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알아. 하지만 난 이제 내가 마음을 잡고 우리 관계에 다시 집중할 거라고 믿어. 우리는 잘 헤쳐나갈 수 있어? 이하는 수아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 달에 우리 어머니 생신이신데 내가 직접 디자인한 목걸이를 선물할 생각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 내년에 결혼할 때 신혼여행은 이탈리아 남부로 갈까 해. 내가 예전에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이한의 목소리는 기대감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아는 이한이 그려나가는 행복한 미래의 그림 속에서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서 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다. 수아는 걸음을 멈추고 이한의 손을 놓았다. 이한,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한은 수아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읽고는 걸음을 멈추고 수아를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치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 수아, 내 표정이 안 좋아? 나 더 이상 너와 결혼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수아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이한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무슨 뜻이야? 갑자기 왜? 우리가 얼마나 이 결혼을 기다려왔는데. 미안해, 이한. 나도 잘 모르겠어.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너에게 느끼는 감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너는 정말 좋은 남자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야. 하지만 수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랑이 아닌 반정감에 의지하고 있다는 말을 이한에게 직접적으로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뭔데, 수아,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미국에 가서 뭘 느꼈는지,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새로운 활력이 뭔지, 내가 너에게 주지 못했던 게 뭔지 말해줘. 이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수아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모든 문제가 자신들의 관계 안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나에게는 너의 안정감과 평화로운 삶이 때로는 너무 벅차. 나는 더 도전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나를 흥분시키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수아는 라이언이 자신에게 심어준 성장에 대한 욕구를 이용해 이한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나를 흥분시키는 삶. 그게 나에게는 없다는 뜻이야. 이한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널 흥분시키지 못했다는 거야? 수아, 내가 노력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게. 내가 원하는 도전이 있다면 함께 시작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미국으로 가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잖아. 내가 내 꿈을 막는다고 생각하지 마. 이한은 수아를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는 수아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태도였다. 수아는 이한의 순수한 사랑과 노력 앞에서 더 괴로워졌다. 이한, 문제는 내가 아니야. 문제는 나야. 내가 지금의 너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갈망하고 있어. 나는 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수아는 간접적으로 다이언이라는 존재를 시사하고 있었다. 이한은 잠시 침묵했다. 호숫가의 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귀를 때렸다. 이한은 수아의 어깨를 잡았다. 수아, 다른 남자가 생긴 거야? 이한의 질문은 수아의 심장을 꿰뚫었다. 수아는 숨이 멎는 듯했다. 라이언과의 딜타를 고백할 수는 없었다. 수아는 이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았다. 아냐, 그런 거 아냐? 나에게는 그냥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나 혼자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없는 나의 삶은 어떨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수아는 이한의 눈을 피하며 절규하듯 말했다. 이한은 수아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아의 거짓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수아를 몰아붙일 수도 없었다. 알았어, 수아. 이한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줄게. 하지만 나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거야. 우리는 헤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잠시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야. 맞지? 이한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그는 수아가 잠시 혼란스러울 뿐 곧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응, 맞아. 수아는 비겁하게 그 믿음을 이용했다. 잠시만 시간을 갖자. 그날 수아는 이한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짐을 싸서 나왔다. 이한은 수아의 짐을 싸는 내내 말없이 수아를 지켜보았다. 수아가 떠나는 순간 이한은 문 앞에서 수아를 안아주었다. 사랑해, 수아. 돌아와. 내가 널 기다릴게. 수아는 이한의 품에서 벗어나 황급히 아파트를 떠났다.
이안의 사랑해라는 마지막 말은 수아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수아는 벨라 시내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이안과의 공동생활에서 벗어난 수아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혼자 남겨진 아파트에서 이안과의 평온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이안의 따뜻한 시선, 매일 아침 함께 마시던 커피, 주말의 소소한 데이트. 이 모든 것이 수아에게는 이제 잃어버린 반정이었다. 수아는 이안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자마자 라이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아, 이안에게 시간을 갖자고 말했어요. 난 지금 혼자예요. 라이언의 답장은 이번에도 빠르게 왔다. 라이언, 현명한 선택이야. 내가 용기를 냈다는 사실에 박수를 보내. 그래서 이제 내 다음 스텝은 뭐야? 내가 나에게 끌린 이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활력을 어떻게 채울 생각이지? 라이언은 수아의 상황에 대해 감정적인 위로보다는 다음 행동을 촉구했다. 수아, 뉴욕으로 가고 싶어요. 당신이 제시했던 기회를 잡고 싶어요. 수아는 라이언과의 관계를 기회라는 단어로 포장했다. 그녀는 라이언의 옆에서 자신이 꿈꾸던 더 크고 더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기 시작했다. 라이언의 외모에 대한 끌림은 이제 미래에 대한 갈망으로 변질되어 수아의 마음을 지배했다. 라이언, 좋은 결정이야. 내가 예상했던 대로군.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올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가 오기로 결정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야 해. 뉴욕은 망설이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와 지원은 내가 제공할 수 있어. 라이언은 수아에게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달리 움직이라고 압박했다. 수아는 이안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벨라에서의 직장도 정리해야 했다. 수아에게는 라이언에게로 가는 길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수아는 벨라에 머무는 동안 이안에게서 매일같이 연락을 받았다. 이안은 수아에게 괜찮은지, 밥은 먹었는지 등을 물었고 수아는 최대한 이안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수아, 우리 어머니가 너 많이 걱정하셔. 어머니는 내가 잠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셔. 다음 주 일요일에 같이 저녁 먹으러 오지 않을래? 내가 괜찮다면. 이안은 여전히 수아를 가족의 울타리 안에 두려고 했다. 수아는 이안의 어머니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안의 가족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다. 이안, 미안해. 지금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수아의 거절은 이안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수아, 정말 나에게 솔직해져 봐. 내가 정말 혼란스러운 게 맞아? 아니면 내가 나에게 숨기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나 너 없이 못 살아. 우리가 1년 넘게 쌓아온 모든 걸 이렇게 갑자기 끝낼 수 없어. 이안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수아에게 매달렸다. 이안, 제발 나에게 시간을 줘.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찾아야 해. 내가 옆에 있으면 내가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 수아는 이안의 절규에 가슴이 아팠지만 자신의 결정을 철회할 수 없었다. 라이언이 제시한 미래는 이안과의 현재보다 훨씬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벨라에서의 마지막 한 달은 수아에게 지옥과 같았다. 그녀는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파트를 정리하며 이안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렸다. 수아는 이안에게 연락해서 우리는 완전히 헤어져야 한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안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모호한 상태를 유지한 채 몰래 뉴욕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이안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은 수아의 마지막 비겁함이자 이안을 향한 죄책감의 표현이었다. 수아는 이안의 따뜻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자신이 라이언을 위해 떠난다는 사실을 차마 고백할 수 없었다. 출국 3일 전, 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안, 수아, 내 목소리 들으니 좋다. 이제 마음 좀 정리됐어? 이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응, 나 이제 결정했어. 우리는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안의 침묵은 길었다. 헤어지자니 무슨 뜻이야?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잖아.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안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절망감이 묻어났다. 미안해, 이안.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내가 원했던 평안한 미래를 너에게 줄 수 없을 것 같아. 평안한 미래? 수아, 내가 너에게 강요한 적 없잖아. 내가 원하는 미래가 있다면 내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잖아.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안은 절규했다.
수아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모든 건 나 때문이야. 내가 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줘. 수아, 내가 떠나는 이유가 뭐야? 다른 남자 때문이야? 내가 내게 시간을 주겠다고 했을 때 내가 숨긴 무언가가 있었던 거지? 이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수아의 모호함 속에서 진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수아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라이언에게 이안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이안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아는 가장 비겁한 거짓말을 택했다. 그래, 맞아. 나에게는 너 말고 다른 남자가 생겼어. 뉴욕에서 만났어. 나는 그 사람에게 끌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미안해, 이안. 제발 나를 잊어줘. 수아의 고백은 이안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이안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뉴욕에서 만났다고? 내가 출장 갔을 때,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야? 이안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수아는 그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아, 나 너 용서 못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널 가족처럼, 내 전부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배신했어. 이안은 전화를 끊었다. 수아는 휴대폰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이안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괴로웠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라이언과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뿐이었다. 수아는 이안을 완전히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비록 비겁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졌다고 믿으려 했다. 3일 후 수아는 벨라를 떠나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안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그녀는 벨라의 안정적인 평온함 대신 뉴욕의 불확실하지만 강렬한 활력을 선택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라이언에 대한 외모적인 끌림이 이제 새로운 삶의 기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뉴욕의 현실, 라이언의 뒷모습.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수아는 벨라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 죄책감, 슬픔, 혼란들 뒤로 하고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라이언에게 도착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수아, 나 뉴욕 도착했어요. 라이언의 답장은 즉시 도착했다. 짧고 명쾌했다. 라이언, 환영해. 수아, 내가 용감한 선택을 할 줄 알았어. 5번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 운전기사를 보냈어. 넌 펜트하우스에서 머물게 될 거야. 수아는 벅차올랐다. 펜트하우스라는 단어는 라이언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성공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듯 했다. 그녀는 이안에게서 벗어난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수아는 5번 게이트로 향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옆에 서 있는 운전기사가 수아의 이름을 확인한 후 그녀의 짐을 트렁크에 실었다. 차에 오르자 운전기사는 태블릿을 건네주었다. 화면에는 라이언의 영상 메시지가 재생되고 있었다. 수아, 뉴욕에 온 걸 환영해. 난 지금 긴급 회의 중이야. 넌 펜트하우스로 가서 쉬고 있어. 오늘 저녁 8시에 내가 널 데리러 갈게. 뉴욕에서의 첫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 곧 봐. 내 선택. 라이언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 내 선택 든 수아에게 자신이 라이언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착각을 심어주었다. 라이언이 마련해준 펜트하우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화려함을 자랑했다.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최고급 인테리어, 넓은 공간. 수아는 자신이 정말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저녁, 라이언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미안해. 일이 좀 꼬였어. 뉴욕의 삶은 벨라처럼 느긋하지 않아. 수아. 괜찮아요. 이곳은 정말 멋져요. 감사합니다. 수아가 감탄하며 말했다. 라이언은 수아의 옆에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터치는 강렬했고 수아는 여전히 그에게서 느껴지는 거부할 수 없는 짜릿함을 느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안 그래? 지루함은 없고 오직 기회와 성공만이 가득한 삶. 네, 제가 원했던 거예요. 수아가 대답했다. 그들은 뉴욕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라이언은 수아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난 내가 여기 와서 단순히 나랑 연애만 하기를 바라지 않아. 내가 가진 능력과 야망을 보여줘야 해. 내가 아는 투자회사에 내 이력서를 넣어뒀어.
내 경력이 꽤 좋더군. 내일부터 바로 미팅이 있을 거야. 라이언은 수아의 커리어를 진심으로 지원하려는 듯 했다. 수아는 라이언의 적극적인 태도에 감동했다. 이안은 수아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라이언은 수아의 성공을 주도하려 했다. 수아는 라이언에게서 자신이 꿈꾸던 더 큰 세상을 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이언.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기대는 안 해. 내가 나에게 끌린 것처럼 나도 내 야망에 끌렸어. 증명해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저녁 식사 후 그들은 라이언의 또 다른 아파트로 향했다. 펜트하우스는 수아를 위해 준비된 공간이었고 라이언은 자신이 따로 거주하는 곳이 있었다. 그들의 밤은 파리에서처럼 다시 한번 뜨거웠다. 라이언은 수아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수아는 그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뉴욕에서의 첫 주, 수아는 라이언이 주선해준 투자 회사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다. 수아의 능력은 인정받았고 곧바로 한 회사에서 매력적인 오퍼를 받았다. 수아는 라이언에게 소식을 전했다. 라이언, 나 오퍼 받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축하해. 이 정도는 내 능력으로 당연한 거야. 뉴욕에서 내 커리어를 시작하는 첫걸음이야. 라이언은 수아의 성공에 기뻐했지만 수아만큼 격렬하게 축하해주지는 않았다. 그는 수아에게 항상 더 큰 목표를 제시하는 듯 했다. 수아는 새로운 직장에서 빠르게 적응했다. 그녀의 일상은 벨라에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숨막히는 경쟁,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압박. 수아는 이 모든 것에 흥분했고 자신이 드디어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아는 라이언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균열을 느끼기 시작했다. 라이언은 수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바쁜 사람이었다. 그는 회의와 출장이 잦았고 수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라이언은 수아에게 매일 연락했지만 그 내용은 주로 업무적인 것이거나 수아의 상황을 점검하는 듯한 것이었다. 오늘 미팅 결과는 어땠어? 내가 그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투자한 시간은 의미가 없어지잖아. 라이언은 수아를 사랑하는 변인이라기보다는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처럼 대하는 듯 했다. 수아는 이안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따뜻한 교감과 배려가 라이언에게는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안은 수아의 감정 상태를 먼저 물었고 수아의 작은 고민에도 귀 기울였다. 하지만 라이언은 수아가 자신의 성공에 기여하는지 여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했다. 어느 날 저녁, 수아는 라이언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이언은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수아는 이안과 함께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안은 수아와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라이언, 무슨 일 있었어요? 걱정했어요. 수아의 말에 라이언은 넥타이를 풀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별일 아니야. 중요한 파티가 길어졌을 뿐이야. 수아, 넌 너무 감정적이야. 뉴욕에서는 감정 소모가 가장 비싼 사치라는 걸 알아야 해. 하지만 나는 당신 여자친구잖아요. 적어도 늦는다는 연락이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아는 서운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라이언은 수아의 말을 끊었다. 수아, 진정해. 난 지금 너무 피곤해. 너와 사소한 일로 다투고 싶지 않아. 넌 내가 널 뉴욕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 내가 벨라에서 꿈꾸던 삶을 내가 만들어주고 있잖아. 내가 그토록 원했던 활력이 바로 이런 거야. 라이언은 수아의 서운함을 감정 소모와 사소함으로 치부했다. 수아는 이안에게서 느꼈던 존중이 라이언에게는 없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당신은 나에게 활력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배려는 주지 못하고 있어요. 배려. 내가 말하는 배려는 벨라의 그 남자에게나 가서 찾아. 난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지. 내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널 부른 게 아니야. 라이언의 냉정한 말에 수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수아에게서 자신이 뉴욕에서 처음 만났던 오만하고 거만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수아는 자신이 라이언의 외모와 성공이라는 화려한 껍데기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수아는 이안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안정과 존중을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라이언은 수아에게 원하는 삶의 스케일을 주었지만 이안은 수아에게 별표 쌓인 삶의 돈도 별표 쌓인을 주었다. 지금 수아의 삶은 차가웠고 이안의 삶은 따뜻했다. 수아는 뉴욕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밤마다 혼자 펜트하우스에 누워 이안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안에게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외모와 일탈에 눈이 멀었는지 후회했다. 수아는 이안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이안에게 남긴 상처를 알았기에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녀가 뉴욕으로 온 이유는 다른 남자 때문이었고 그녀는 이안에게 다시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주말 라이언은 수아에게 뉴욕 사교계의 중요한 파티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아는 라이언의 요구에 따라 최고급 드레스를 차려입고 파티에 참석했다. 라이언은 수아를 자신의 옆에 세워두고 마치 자신의 성취물처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이 사람은 수아야. 벨라에서 온 내 여자친구지. 아주 영리하고 능력 있는 여자야. 라이언은 수아의 외모와 능력을 강조했지만 수아의 감정이나 의견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파티 내내 수아는 라이언의 액세서리처럼 느껴졌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수아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라이언 곁을 떠났다. 복도를 걷던 중 수아는 라이언이 어떤 남자와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수아는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자네가 말한 프로젝트 좀 더 검토해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한국 여자가 얼마나 쓸모 있느냐는 거야. 라이언, 그녀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인정해야 해. 그녀는 벨라에서 꽤 잘 나갔었어. 능력, 난 능력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 동양 여자가 내 옆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모습, 그게 내 회사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거든. 트로피 와이프가 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여자. 난 그게 필요했어. 수아는 트로피 와이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다. 라이언이 뉴욕에서 처음 자신을 트로피처럼 대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수아는 자신이 라이언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닌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도구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다. 수아는 이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라이언을 선택했지만 라이언은 수아를 진정한 파트너로 보지 않고 단지 자신의 야망을 위한 장식품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수아는 자신이 이안에게 했던 모든 잔인한 행동들이 결국 이 비열한 진실을 위한 대가였다는 사실에 극도의 절망감을 느꼈다. 수아는 화장실에 숨어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자신이 라이언의 외모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 이안의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수아는 라이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나, 당신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이언은 침대에 누워 잡지를 보고 있었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아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수아. 파티가 마음에 안 들었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당신은 나를 그저 트로피로 생각하고 당신의 사업 이미지에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들었어요. 당신이 나를 트로피 와이프라고 부르는걸? 라이언은 잡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엿들은 건 내 잘못이야. 그리고 내가 틀린 말을 했나? 내가 뉴욕에 온 이유가 뭐야? 내가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 나에게 온 이유가 뭐야? 내 성공과 내 성공을 결합하고 싶었기 때문이잖아. 나는 내 욕망에 솔직하게 대처했을 뿐이야. 라이언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는 수아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수아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원했어요. 당신의 옆에서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었어요. 수아가 흐느꼈다. 사랑. 수아, 넌 너무 순진해. 뉴욕에서는 사랑이 아닌 계산이 중요해. 내가 그토록 원했던 흥분과 활력을 내가 제공했고, 난 내가 나에게 끌린 외모와 능력을 내 이미지에 이용하려 했어. 서로 윈인, 아니야? 왜 갑자기 감정적으로 굴지? 라이언은 수아의 감정적 고통을 완전히 무시했다. 수아는 이안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존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당신의 트로피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가 이안에게서 버렸던 진정한 사랑을 원해요. 수아는 이안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라이언이 아닌 이안의 따뜻함을 갈망하고 있었다. 이안, 그 지루한 남자? 수아, 내가 여기서 이만큼 성공했는데 다시 그 지루한 벨라로 돌아가서 그 남자에게 매달릴 생각이야? 내가 그 남자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말했는지 잊었어? 넌 돌아갈 수 없어. 라이언의 말은 수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렸다. 수아는 이안에게 돌아갈 자격이 없었다. 자신이 이안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나 컸다. 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당신과도 함께할 수 없어요. 내일 당장 펜트하우스에서 나갈게요. 당신이 마련해준 직장도 그만둘 거예요. 수아는 결심을 굳혔다. 비록 혼자가 되더라도 라이언의 장식품으로는 살 수 없었다.
라이언은 수아의 단호한 태도에 약간의 흥미를 느끼는 듯 했다. 흥미롭군. 내가 정말 혼자가 되길 선택하는 건가?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수아, 뉴욕에서 혼자가 되는 건 벨라에서 혼자가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 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라이언은 수아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지고는 다시 잡지를 펼쳤다. 그는 수아가 떠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다. 수아는 라이언의 이 무심함이야말로 자신이 이안을 버리고 온 것에 대한 가장 혹독한 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아는 그날 밤 짐을 싸서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뉴욕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수아는 자신이 선택한 고독과 후회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홀로 거리를 걸었다. 그녀는 화려한 뉴욕 한복판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과 비참함을 경험했다. 수아는 이제 자신이 이안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고 라이언의 곁에 머물 수도 없는 완전히 혼자가 된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안에게 저지른 죄책감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고독한 뉴욕, 되찾은 진심. 뉴욕의 낯선 거리에서 수아는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는 라이언의 펜트하우스에서 멀리 떨어진 퀸즈의 작은 호텔을 예약했다. 벨라에서의 안정적인 삶, 그리고 라이언과의 화려했던 시간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수아에게 남은 것은 작은 여행 가방과 이안에게 남긴 상처와 라이언에게 받은 배신감으로 얼룩진 마음뿐이었다. 호텔방에 도착하자 수아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공허함과 함께 그녀의 내면에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이안에 대한 진정한 그리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라이언의 외모와 활력은 수아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지만 이안이 주었던 근본적인 안정감과 사랑은 수아의 삶 자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수아는 소리 없이 울었다. 이안의 따뜻한 눈빛, 수아의 사소한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던 배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수아의 편이 되어주었던 헌신적인 사랑. 그 모든 것이 수아에게는 공기처럼 당연했지만 라이언과의 관계를 겪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보물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수아는 이안에게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녀가 이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다른 남자 때문에 헤어진다는 잔인한 고백이었다. 수아는 자신이 이안에게 입힌 상처의 깊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아는 뉴욕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라이언이 주선해준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힘으로 일자리를 구했다. 그녀는 경력이 있었지만 뉴욕에서의 경쟁은 치열했고 수아는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겨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퀸즈의 낡고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수아의 뉴욕 생활은 고독과 후회의 연속이었다. 매일 아침 수아는 빽빽한 지하철 속에서 이안이 운전해주던 벨라의 한적한 출근길을 그리워했다. 점심시간에는 이안이 정성껏 만들어주던 따뜻한 도시락 대신 혼자 편의점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녀는 이안이 준 안정과 배려가 얼마나 큰 사치였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뉴욕에서 3개월이 흘렀다. 수아는 이안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안이 자신을 잊고 평온한 삶을 되찾기를 바랐다.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이안의 SNS 계정을 몰래 확인했다. 이안은 수아와 헤어진 후 한동안 아무런 게시물도 올리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수아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안의 SNS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이안은 친구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안이 다시 일상을 되찾은 듯한 모습에 수아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과 완전히 단절된 이안의 모습에 슬픔을 느꼈다. 수아는 문득 이안의 생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벨라에서 이안과 함께 보냈던 행복했던 생일들이 떠올랐다. 수아는 이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용서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를 이안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수아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이안의 생일 전날 용기를 내어 이안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전화는 차단되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투 기안 기연. 서브젝트 오래된 이야기. 이안에게 내가 이 메일을 읽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이 메일을 읽고 얼마나 더 상처받을지 알기에 보내야 할지 수백 번 망설였어. 하지만 내 생일이 다가오고 나는 뉴욕의 이 외로운 도시에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뉴욕에 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어. 내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나는 내가 아닌 다른 남자 때문에 널 떠났다고 말했지? 그건 사실이었어.
그리고 그 남자는 내가 그토록 동경하던 외모와 활력을 가지고 있었지. 나는 널 떠나 뉴욕에서 그 남자와 함께 했어. 내가 원했던 화려한 삶을 살았지. 하지만 이안, 나는 곧 깨달았어. 그 남자가 나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트로피처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을. 그는 내가 원했던 사랑이 아닌 계산과 이용을 원했어. 나는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 뉴욕에서 혼자 살고 있어. 내가 그토록 원했던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매일 밤 너를 그리워하고 후회해. 라이언이 나에게 준 것은 차갑고 불안한 흥분이었지만 내가 나에게 준 것은 따뜻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었어. 나는 그때 너의 사랑의 가치를 몰랐어. 나는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어. 나의 눈은 그 남자의 외모라는 덧없는 껍데기에 가려져 있었고 너의 진심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버렸어. 내가 너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 내가 나에게 입은 상처는 너무 깊고 나는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어.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다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내가 아는 가장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평생 후회할 단 하나의 사람이야. 부디 너는 나를 잊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이안.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보냈다. 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아는 자신이 이안과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종결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메일을 통해 이안에게 진정한 사죄를 전했고 이제 그의 용서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다. 며칠 후 수아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메일 알림을 확인했다. 발신자는 이안이었다. 수아의 심장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뛰었다. 수아는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조용히 메일을 열었다. 툭 수압 소어. 서브젝트 그릭 오래된 이야기. 수아에게 내 메일 잘 받았어. 솔직히 내 메일을 받고 처음에는 다시 한번 큰 분노를 느꼈어. 내가 너에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는 사실을 내 입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니까. 내가 말한 그 남자가 내게 트로피처럼 대하고 널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안도할 수가 없었어. 나는 내가 그에게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펐어. 내가 원하는 건 진정한 사랑인데 내가 그 외모와 활력이라는 껍데기에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지. 나는 내가 떠난 후 정말 많이 힘들었어. 너와 함께했던 벨라의 모든 장소가 고통스러웠고 너와의 결혼을 꿈꾸며 만들었던 모든 계획이 무너졌을 때 절망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내가 왜 떠나야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내가 느꼈던 숨막히는 안정감과 도전에 대한 갈망은 사실 내가 해외 생활에서 겪고 있던 고독함과 불안함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그 모든 불안함을 그 강렬한 외부인에게 투사했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나에게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내가 나에게 진실을 고백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껴. 내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준 덕분에 나는 비로소 너에 대한 모든 미련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었어. 나는 널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나에게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나는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나는 너의 후회를 응원하고 싶어. 수아, 내가 뉴욕에서 어렵게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내가 그곳에서 진정한 너 자신을 찾기를 바라. 내가 나에게서 찾지 못했던 자유와 도전을 찾기를 바라.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충고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활력과 성공은 외모나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안정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라이언에게서 찾으려 했던 그 활력은 사실 이안에게서도 찾을 수 있었어. 내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시도할 수 있었던 거야. 나는 이제 내가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삶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빌게. 이제 정말 안녕. 수아. 이안이. 수아는 이안의 메일을 읽고 지하철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이안은 수아의 모든 비겁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수아를 이해하고 용서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의 메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마지막 축복과 같았다. 특히 내가 원하는 활력과 성공은 외모나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안정에서 나오는 거야 라는 구절은 수아의 심장을 관통했다. 수아는 라이언에게서 느꼈던 짜릿함이 사실은 자신이 가진 불안함의 반영이었고 이안의 안정적인 사랑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안의 메일은 수아에게 완전한 종결을 의미했다. 이제 수아는 이안에게 돌아갈 희망을 완전히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뉴욕에서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안의 용서는 수아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 후 2년, 수아는 뉴욕에서 홀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다. 그녀는 라이언이 주선해준 회사가 아닌 스스로의 노력으로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했고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수아는 더 이상 외모나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안의 말대로 마음속의 안정을 찾으면서 진정한 활력과 성공은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아는 뉴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일에 집중했다. 그녀는 여전히 이안에게 저지른 잘못을 후회했지만 그 후회와 죄책감을 동력 삼아 더욱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려 노력했다. 어느 날 수아는 뉴욕의 한 미술 전시회에서 뜻밖의 사람을 마주쳤다. 수아. 낯익은 목소리에 수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라이언이 서 있었다. 2년 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화려하고 잘생긴 모습이었다. 그의 옆에는 새로운 화려한 외모의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라이언, 오랜만이에요. 수아는 침착하게 인사했다. 라이언은 수아의 변화된 모습에 약간 놀란 듯 했다. 수아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라이언에게 끌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당당함과 자신감을 풍기고 있었다. 내가 뉴욕에 아직 있을 줄이야? 그 지루한 벨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이언이 비꼬듯 말했다. 난 벨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당신의 트로피로도 살지 않았죠. 나는 내 힘으로 뉴욕에서 살고 있어요. 수아의 단호한 말에 라이언은 흥미로운 듯 미소를 지었다. 역시 넌 흥미로운 여자야. 그때 나를 떠난 건 내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했군.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활력은 당신의 외모나 당신의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려.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거려. 라이언은 수아의 말에 어깨를 으쓱했다. 어쨌든 잘 지내. 라이언은 수아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듯 자신의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수아 곁을 지나쳤다. 수아는 라이언의 뒷모습을 보며 2년 전 자신이 그에게 느꼈던 강렬한 끌림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완전히 인정했다. 그녀는 이제 라이언의 외모에 흔들리지 않았다. 몇 달 후, 수아는 벨라에 남아있는 짐과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잠시 벨라를 방문했다. 수아는 이안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벨라에서의 시간을 오직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벨라의 거리는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수아는 낯익은 골목길을 걸으며 이안과의 추억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죄책감 대신 담담한 그리움을 느꼈다. 짐 정리를 마친 마지막 날, 수아는 이안과 자주 찾았던 호숫가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수아는 문득 길 건너편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다. 이안이었다. 이안은 여전히 수수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는 한 여인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 여인은 이안의 팔짱을 끼고 밝게 웃고 있었다. 이안 역시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아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안이 새로운 사람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수아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진심으로 안도했다. 자신이 이안에게 남긴 상처가 치유되고 그가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안이 수아의 쪽을 돌아보았다. 시선이 마주쳤다. 이안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다. 다만 성숙함과 조용한 배려만이 남아 있었다. 수아는 이안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안의 행복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안은 팔짱을 낀 여자에게 무어라 속삭이더니 조용히 그녀에게서 떨어져 수아의 카페로 걸어왔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안.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안은 수아의 앞에 섰다. 2년 만에 마주한 이안은 수아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잘 지내고 있었어, 수아. 네, 덕분에요. 당신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수아는 길 건너편의 여인을 흘끗 보았다. 그래, 이제 다 괜찮아졌어. 이안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뉴욕에서 혼자 잘 지낸다는 소식은 들었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는 게 기뻤어.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모든 말. 나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수아는 이안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안, 다시 한번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의 사랑을 외면하고 이안은 수아의 말을 막았다. 괜찮아, 수아.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내가 나에게 준 상처는 아팠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도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 그리고 나도 깨달았어.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아는 이안의 용서와 축복을 받으며 비로소 자신이 짊어졌던 모든 죄책감의 무게를 내려놓았다. 나는 내일 뉴욕으로 돌아가요.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이안. 그래, 수아. 잘 가.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이안은 수아를 향해 마지막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2년 전의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따뜻하고 성숙한 축복이었다. 수아는 이안의 축복을 안고 카페를 나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라이언의 외모나 이안의 안정감에 흔들리지 않았다. 수아는 이안에게서 벗어나 라이언에게 갔다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 모든 혼란과 후회는 수아를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혹독한 과정이었다. 뉴욕행 비행기에 오른 수아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외모가 아닌 진정한 내면의 가치를 아는 성숙한 여자로 뉴욕에서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안에게 받은 용서와 축복이 새로운 삶을 위한 가장 큰 동력이 되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과 삶의 가치를 깨달았음을 인정했다. 수아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로맨스에서 성숙한 자아 찾기로 완성되었다.